오늘은 하늘 살기로 본 남북통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수건이자 소원인 남북통일, 그리고 그 너머의 신통일 한국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에 저희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해는 이제 정전협정이 된 지 72주년 되는 해입니다. 벌써 남북 간의 전쟁이 멈춘 지 벌써 70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강산이 7번이 바뀌는 시간이 흘렀지만 남한과 북한은 여전히 분단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안타깝게도 우리 북한군은 새해 시작부터 미사일을 동해 바다로 쏘면서 또 도발을 가하며 이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4년 새해가 되었을 때도 또 그때 도발을 하더니 이번 연도도 시기가 되자마자 미사일 도발을 하였습니다. 이 미사일의 경우는 북한의 주장으로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는 아주 요격이 어려운 무기입니다. 일반 탄도 미사일은 그냥 슝 날아다가 떨어지는 반면에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 궤도가 지그재그로 가는 미사일입니다. 이 스스로가 그 궤도를 변경하면서 갈 수 있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주장으로는 이게 1500km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러한 가운데 김정은은 남북은 이제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교정국이라고 말하면서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남조선을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을 준비하겠다고 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담당했던 조국 평화, 남북을 담당했던 그러한 조국 평화 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 국제관광국과 같은 그런 대남 기구들, 남한과 관계를 맺을 수 있던 기구들을 모두 폐기해버렸습니다. 또한 남북 교류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서 연결이 됐었던 경의선 철도도 모두 다 철거하고, 또 정말 이 큰 사건으로 여겨졌던 것이 조국 통일 3대 현장탑을 철거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김정은이 철거하라고 지시를 했던 이 조국 통일 3대 현장 기념탑은 이 김일성이 통일의 원칙을 기리고자 2001년 김일성이 그 통일 원칙을 기리고자 김정일 위원장이 건설한 아주 중요한 기념탑입니다. 이 탑은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김일성의 조국 통일 대원칙과 또 전민족 대단결 10대革命, 그리고 이 고려 민주 연방제 이 통일 가운데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남북 통일을 만들어서 남한의 국민들을 북한으로 포용하자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김정일 위원장이 아주 중요하게 세웠던 건축물인데요. 또한 북한의 주민들에게는 이 굶주림을 버틸 수 있게, 그걸 버티면서 남한의 동포들을, 갇혀있는 이 남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계속 버티면서 통일을 위해 나아가자라고 할 수 있었던 그 건축물을 김정은은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이 안에는 북한의 연방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석판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석판은 세계 각국에서 친북 단체들이 보내온 것이고요. 또한 보면은 한국에서 보내온 친북 단체의 석판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런 점에서 조국 통일 3대 현장탑은 북한으로 본다면 이 대단히 의미, 북한 주민들이 그 굶주림 버틸 수 있는 그 통일 관련 기념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철거되었다는 점에서 이 모든 국민들과 또한 많은 간부들까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은 이 김정은의 판단에 동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조국 통일이라는 명분이 그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도 굶주림도 참을 수 있었는데 아예 통일을 안 하고 별개의 국가로 가겠다고 한다는 이 당 간부들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조국 통일의 명분이 사라지게 되어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김정은은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서 경제적인 지원과 식량 지원을 얻고자 하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이제 끝난다면 그것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러시아와 그 군사협약을 맺으면서 식량의 지원을 받는 그 조약을 맺기도 했습니다만 이 전쟁이 끝난 이후 이 군사력이 필요 없을 때 어느 정도의 지원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중국도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이 실질적인 제대로 된 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남한에서의 소식으로 북한이 충격을 받는 것인데요. 2018년도에 쿠바의 국가평의회 의장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아주 사진을 보면 가까운 사이인 것 같죠? 그만큼 쿠바는 북한과 전우라고 말하면서 이 혈맹을 굳건히 지키고 있던 나라인데요. 그런데 혈맹이라고 유지해 왔던 쿠바마저 이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14년 2월 14일 작년 이제 거의 1년이 넘어갔는데요. 이 남한과 수교를 맺으면서 남한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이 평양에 주재하고 있던 영국 대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쿠바의 수교는 북한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쿠바는 북한의 그 해외 작전의 가장 중요한 위치이자 사상과 정치적인 그러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지 기반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외교관을 보낼 여력이 없다고 하고 북한이 선택한 중국과 이 러시아에 집중한 대외 정책이 실패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도움, 그런 원조를 접거나 줄이고 그리고 또 러시아의 그러한 도움도 끊어진다면 이제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개성공단까지 이제 남한과 만들었던 그 개성공단을 압류하고 이제 한국은 적대국이라고 발표해서 이제 한국도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선택해서 이 원조를 받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의 김여정 기시다 총리와 만남을 이제 원한다고 하고 있고요. 기시다 총리도 지지율 회복을 위해 만남을 가질 수도 있지만 미국과 한국이 공조를 생각할 때 상당히 만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히려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단절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의 문화의 유입을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북한에 한국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USB 같은 것들을 퍼뜨려서 가끔 한국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의 K-팝을 듣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런 것들을 했다가 이 당에 잡혀가서 또 사살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슬픈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젊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문화가 너무 넓게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북한의 실상을 알면서 북한에 대한 충성심도 깊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이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를 아예 단절시킴으로써 북한 청년들이 남한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인데요. 두 번째는 탈북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탈북민이라고 하면 아주 배신자다, 위험한 존재다 라는 이러한 인식이 있었던 반면에는 최근 탈북민이 가 있으면 그 탈북민에게 탈북민이 그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 어떻게든 원조를 보낸단다. 그 최근 있는 거는 중국의 위안화라든지 미국의 달러라든지 그런 것들을 송금을 해서 어떻게 브로커를 통해서 보낸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탄압도 심해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북한에서 탈북민 가족이 있으면 이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가장 결혼 1순위에 있는 그런 부류가 탈북민 가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탈북민 가족과 결혼을 하면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 탈북민들의 지원을 통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는 북한의 현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이 남북이 교류할수록 남북한 격차가 점점 더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 남북관계를 단절하지 않고서는 이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그러한 판단을 하고 결국에 남북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자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결 극단으로 가고 있는 남북관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법을 고민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과거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추진하면서 남북한 관계가 매우 어려워졌던 시절이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1991년입니다. 그때 당시 전격적으로 평양에 들어가서 김일성 주석과 만나서 비핵화와 남북 경제협력의 길을 여셨던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행보를 지금 이 시점에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연합에서 참 아버님, 저희들이 참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문선명 총재님은 해방 직후 2차례나 김일성 정권 하에 옥고를 감옥에서 치르게 되셨습니다. 특히 이제 5년형을 언도받아서 흥남 감옥에서 강제 노역을 하셔야 했었는데요. 또한 양위군께서는 국제 공산주의와 싸우는 과정에서 김일성이 직접 보냈던 정군파의 테러 위기까지 맡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북한은 정말 참 부모님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을 굉장히 적대하려고 실제로 죽이려고 암살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모님께서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평양에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에게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하여서 이산가족 상봉을 즉시 실행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대가로 남북한의 경제 협력과 또 민간 교류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일 때 이러한 참 부모님께서 원수까지도 참사랑으로 품으심으로써 남북 간의 긴장을 정말 긴장하지 않도록 완화시키는 큰 역할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참 부모님께서는 1990년 4월에 이 북한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물리적으로서 90년 4월 소련의 크렘린 궁을 방문해서 고르바초프와 회담을 가지셨고 소련에 대한 경제 지원을 조건으로 소련이 한국과 수교하도록 촉구하셨으며 소련이 양국의 유엔 가입을 지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1990년 그렇게 이런 역사를 통해서 소련의 유엔 가입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타임스를 중심하고 세계 언론인 대회를 모스크바에서 개최함으로써 또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 이 소련이 무너질 수 있도록 개혁 개방 정책을 강력하게 지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980년 이 당시 중국과는 수교도 맺어져 있지 않던 상황에서 중국 광동성에 자동차 공업 단지를 조성하는 이 판다 프로젝트를 추진하셨습니다. 이 판다 자동차를 만들어서 중국에 나만의 이러한 부모님의 지원을 넣어주셨던 것인데요. 또한 이 한국어, 중국어 사전 그리고 한국어, 러시아어 사전을 만드는 그 사업을 지원하시면서 이 한국과 중국 관계의 미래를 또 적극적으로 준비토록 하셨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투자하신 이러한 내용은 결국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도 참 부모님 양해는 진정성을 믿게 되었고 그 이후에 10년이 지나 북한으로 믿고 초대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은 그 참 부모님 양해님께서 중국의 그 판다 자동차 단지를 직접 시찰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때 놀라운 것은 판다 자동차 공업단지 기공식을 했을 때 당시에 중국의 양상곤 주석과 이붕 총리가 모두 참석해 축하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그 수교를 맺기 전부터 이미 참 부모님께서는 중국의 개혁 개방을 촉진함으로써 한중 수교의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이후 중국과의 수교는 1992년에 실제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참부모님의 행보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 이제 북한에 들어가셔서 민주 만수의 의사당에서 북한의 그 모든 고위 관계자들에게 주체수상의 한계를 지적하고 또 하나님의 실존을 확실하게 전달하셨던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참 어머님께서도 중국의 인민대회당에 가셔서 그와 같은 특별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1991년 평양 방문 이후 다음에 1992년 참 어머님께서는 중국의 심정이라 할 수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분명히 밝히시고 중국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함을 명확하게 촉구하셔 주셨습니다. 당시 참 어머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평양 시대에 있어서 한국, 중국, 일본의 화합과 협력은 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삼국이 형제처럼 지낼 때 세계 평화가 가능합니다. 문선명 총재님은 이를 위해 교익사상을 선포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이요 대화합의 사상입니다. 인류는 국격과 인종을 초월해 뭉쳐야 하고 그러자면 한 중심 중심이 있어야 하니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고 선언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정어머니께서는 그 다음 해인 93년에는 소련의 신장부, 소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크렘린궁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또한 증거해 주시고 이제 소련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참 부모님 양희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생명을 걸고 중국 인민과 소련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듯이 참 부모님 또 지금 세상에 계신 참 어머니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싱크탱크 2022를 출범시키셨습니다. 반기문 총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마이클 펜스 전 미국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 뉴트 깅그리치 전 미국 하원 의장 등 전 세계 정말 많은 지도자들이 참 어머님을 중심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남북 간의 분단의 원인은 미국과 소련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냉전 체제만 끝나면 통일이 될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냉전이 끝났어도 우리는 여전히 분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누가 어떻게 남북을 설득해서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어머니께서도 남북 통일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남북 통일은 하나님을 모시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신한국이 되어야만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진은 참 아버님 성화를 추모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내온 추조화와 추모 조정입니다. 문선명 선생의 유가족들에게 이러한 나는 하나자 총재와 유가족들이 문선명 선생의 유지를 계속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북한의 그러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전달해주고 있던 것입니다. 또 이 김정은 위원장이 보내온 조전을 보면은 문선명 선생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또한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아버님 성화하셨을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조화를 보내온 것을 북한 방송에 보도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조화는 참 아버님 성화 10주년에 북한 정부에서 보내온 조화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부부가 참 아버님 탄신 100주년 백돌과 참 어머님 77세 희수를 축하하고자 보내온 화환입니다. 이러한 사진을 보게 될 때 북한의 지도자들이 참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남북 관계를 놓고 참 어머님은 정말 심각하게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나라가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향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천시문에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되도록 천시문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답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든 더욱더 정성을 들여서 북한이 개방되고 남한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시는 참 부모님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아도 참 부모님만큼 이 나라와 남북 통일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그 통일의 길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길이셨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남한 사람이 남한 사람보다 더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북한 동포가 북한 동포보다 남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오늘 밤이라도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희들 모두가 참 부모님의 심정과 하나 되어서 하늘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남북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북한 동포에 대한 사랑과 지금 남한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북한에게 더 큰 사랑을 주면서 남북 통일을 향한 길에 함께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은혜와 참 부모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